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소개.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단체입니다. 처음 명칭은 사단법인 단군선열정신연구회이며 1997년 12월 23일 김용우 전 이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현 이사장인 홍혜수는 2012년 본단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2년 12월에 기획재정부 기부금 지정단체로 등록을 하였고 2014년 5월에 현 단체인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로 명칭 변경을 하였습니다. 단군조선연구회는 우리 민족에게만 불리워지는 동방예의지국의 홍익인간 경천숭조사상을 바탕으로 효와 예를 중시하고 그 큰 뜻을 펼쳐내신 선열님들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고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인류 최초의 역사 단계인 5천여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배달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구하고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고 전승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 단체는 순수한 비영리 법인이며 역사 인식을 바로 펼치는 단체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 국민도의 앙양 및 문화 창달에 관한 교육 사업. 2. 홍익인간 이념 선양에 관한 교육 사업. 3. 단군 성전 복원과 존영 봉안 및 성전 수호에 관한 사업. 4. 단군 성조 및 역대 선열의 재래 행사 사업 등입니다. 문의사항 전화 02-312-8192 홈페이지 www.idangun.co.kr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는 비영리단체로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진 국민 개인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농협 301-0171-7890 91 예금주 사단법인 단군조선연구회. 오늘 단군조선은 실존의 역사였다라는 제목으로 선조님들이 살아왔던 흔적을 찾아 그 업적을 밝혀낸 책의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오신 어르신들을 메시고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한 진심 어린 고견을 나누는 행사가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빈 소개는 오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귀빈이심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십니다. 행사 순서에 있어서 육군소장으로 애편하신 박경원 장군님을 모신 것은 현재 97세의 노령이므로도 불구하고 하루도 쉬지 않으시고 나라 걱정을 하시면서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두시고 특히 석봉한호 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석봉 선생님의 어머니 백인당의 교육은 해초리 한 번을 들지 않고 불을 끄고 떡을 썰어 보여 자식 교육을 시켰다는 훌륭한 어머님의 덕이 오늘날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경북 춘향에 거주하고 계신 홍순벽 어르신께서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명칭을 쓰게 된 동기에 대하여 특강으로 모신 것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춘향의 선대 조상님들을 모신 사당에
명나라로부터 전해받은 유명조선이 되는 글귀가 있고 발해에 6대 세습을 하신 선조님들의 비를 모셔놓았기 때문에 그 내력을 말씀을 듣고자 모셨으며 한민족 평화운동에 평생의 심려를 기울이신 현형군 총재님의 한민족의 자존심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이루자의 구호로 이 시점서부터 우리 민족이 자존심과 긍지를 꼭 남북 통일을 꼭 이루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결속을 다지는 뜻으로 오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선 이 책이 나오기까지 옆에서 도와준 본단체 부이사장인 배미수님과 자료 제공에 애써주신 김철범 감사님과 늘 봉사로 도와주시는 우국 이성만 선생님과 돈 김창환님, 안상호 기자님, 남기훈 PD님, EMP 사이트 이정민 대표님과 박은민 실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편안하심과 늘 강건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줘서 대단히 영광을 생각합니다. 당근조서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수석도 끝나고 서서히 한량이 심해온 이때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을 대단히 기쁩니다. 오늘 저에게 부과된 과제는 한석봉 어머니의 자녀교육이라는 과제입니다. 우리가 잘 안 바와 같이 한석봉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깊이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긴 세월은 지나갔지만 아직도 연면이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큰 꿈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위대한 어머니십니다. 실제 500년 살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의논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이사장님이 내 2시간 제한을 30분으로 제한을 해서 간단히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자본합니다만 제가 있게 아는 몇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멀리 미국에서 우리 한인을 대표한 그리고 대학 총장을 지난 교육학 박사 박상원 박사에게 참석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분은 한석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 강사로 나오시는 현홍 총장님 감사합니다. 그 이어서 김종건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혜정 회장님이 나오셨군요. 고맙습니다. 특히 여기 인연 깊은 북강원도 통천 군수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통천 군수 아주 특별히 소개하는 이유는 한석봉 선생님이 마지막에 강원도 통천 군수를 지나시고
오늘 특히 통선구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석봉 어머니는 온 누리가 경모하는 어머니요, 항상 우리들에게 뜨거운 희망을 주는 우리의 표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동기는 이 할머니의, 이 어머니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 유덕을 재조명을 해서 새 사는 우리들의 각오로 삼자 하는 스제도 저를 부른 것 같습니다. 저도 우선 제한된 시간 내에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약간 선생님에 대해서 더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석봉 하면 글 잘 쓰고 똑 잘 쓰는 어머니를만 기억합니다만은 실제 이 선생님은 위대한 이 나라의 애국자였습니다. 지금부터 477년 전 개성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지금 이름을 한석봉을 불립니다만 원래 전함은 한호입니다. 한석봉이는 결혼한 후에 주거지에 있는 산 이름을 따라서 석봉으로 명명한 것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주시면 고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생님은 갖고 노력을 했어요. 천하의 명필이 됐습니다. 보통 명필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국위를 선양을 했습니다. 그 실력을 임금님부터 존경받은 한석봉 선생은 왕명에 따라서 천자문을 필사 출간을 합니다. 근 500년 동안 목매한 우리 국민들을 개성했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지난 6.25만 해도 80%의 국민들이 문맹이었습니다. 500년 전에 우리 모습을 볼 적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걸 돌파해 나간 위대한 스승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로로 임금님이 가차히 한석봉 선생을 애호하시고 선조를 모시고 32년 동안 나라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동안에 5차에 걸쳐서 중국의 여기 사절로도 다녀오면서 많은 공연을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 때는 선조임을 직접 호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필주로서 실력 있는 글씨로서 중국 정부의 대명 외교를 전적으로 선생님이 담당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명나라 군대를 영입하는 데 힘을 크게 쓰셨고 부족한 군량비마저 도입하게 됩니다. 흔히 아는 글만 잘 쓰고 어머니가 독서했다는 한석봉이 아니고요. 이러한 위대한 애국자요 예술가인 한석봉 선생님. 그걸로 인해서 나라에서는 3번이나 걸쳐서 상을 주십니다.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3차에 걸쳐서 상을 받습니다. 첫째는 광국 원종 1등 공신입니다. 나라가 의료적으로 어려울 적에 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의 극기를 찾아냈습니다. 훌륭한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성 1등 훈장을 받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임금님을 모시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선에서 한석봉 선생은 후방에서 임금을 모시고 충성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선생님은 승위로서 나라를 지켰고 불효의 예술로서 나라를 빛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특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한스폰이 아니고 3번씩이나 나라부터 1등상을 받았다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있었던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전혀 이것이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아쉬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한석봉은 어떤 가게에서 자랐느냐? 한석봉 선생의 할아버지는 중종 때 중종 반정으로 해서 청국 공신에 임합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황해도 있는 백영도에 첨사로서 해군 사령관을 역임합니다. 이와 같이 연면이 훌륭한 가게로서 훌륭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버지는 관직에 나가지 않아서 대단히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비난한 한석봉 것 바로 거기가 연주됐습니다. 아마 조상 할아버지들이 고관에 있었지만 청렴해서 아마 세살 좀 못 채우겠던 뭐예요. 이런 가운데 한석봉 선생은 타고난 체질과 춤으로서 꾸준히 스스로 글 공부에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글쓰기라는 건 선비들이 갖춰야 할 6대 종목의 하나입니다. 선생이 필요한 글쓰기에 필요한 필목을 살려도 살 수 없습니다. 내 선생은 나가서 돌다리에 쓰고 집에 들어오면 질그대 쓰고 산에 올라가면 낙엽에도 썼습니다. 또 돌바도 썼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만 오면 그 먹물이 흘러서 마을 사람 감을 더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한석봉이 살고 계시던 그 지역을 목적골이라는 말 명명을 했습니다. 아직도 개성에는 목적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석봉 선생은 어머니의 간절한 교도로서 글쓰기에 전념합니다. 스스로 노력을 하고 일취월장 빛나는 성과를 냅니다. 이 소문이 온 누리에 퍼져서 명필 한석봉이라는 명성을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어머니는 보다 석봉이의 장래를 위해서 새로운 유학의 꿈을 꿉니다. 인연에 따라서 서울로 보내게 되는데 당시 개성에서부터 서울을 한 100리가 됩니다. 어떤 스님의 소개로 유학을 가게 했는데 그때 9살이었습니다. 또 나는 한석봉을 앞에 두고 이번 유학은 너가 가는 게 아니고 이엠이가 너의 장래를 위해서 보내는 거지. 집에 걱정하지 말고 10년 동안 돌아오지 말고 집을 염려해서 편지도 내지 마라. 열심히 공부하라. 이게 한석봉
화제의 단서가 됩니다. 한석보 선생은 총명하시고 또 결심하는 바 있어서 열심히 연탈한 결과 13살 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서해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1등에 당선하게 됩니다. 한석봉은 너무 흥분하고 고맙고 선생님과 어머니에 감사하면서 결심을 합니다. 난 이제 실력이 다 갔으니 자신 있다. 고향에 계시는 어려운 어머니를 돕고서 고향을 가보겠다는 결심으로 개성 장안에는 명필 한석봉 홍수봉하고 지금 말하면 프랑카 가수고 야단이 나서 이 모습을 보는 한석봉은 우쭐대가지고 자식 있다. 내 고향에 가지. 밤길을 백리길 머지않게 찾아갑니다. 집 가까이 가서 멀리서 창문을 보니 호롱불 밑에서 어머니께서 밤늦게 떡을 쓰고 계시는 걸 발견합니다. 어머니 밤늦게 왜 떡을 쓰고 계십니까? 아마 멀리 떠난 나를 위해서 아마 고생을 하시는가 보다. 자, 한석봉은 미안하고 뭉클한 마음으로 집을 돌아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사정으로서는 양반의 가정은 어렵더라도 내가 장신하는 것이 제한이 되어 있어. 한석봉 어머니는 그런 염치를 무릅쓰고 한석봉과 가게를 위해서 당당하게 나가 싸우십니다. 가차에 가서 어머니에게 속보에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답변이 없어요. 어머니를 떡을 쓰시던 손을 놓은 채 그냥 쳐다보면서 답변이 없어요. 한석봉은 다시 다가가서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아서 가까스로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다시 보고를 합니다. 제가 왔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그렇게 반가운 기색이 없어요. 멍구멍을 쳐다보시면서 왜 돌아왔느냐. 우리가 사는 바 같이 하시고, 네. 제가 이번에 자원이 됐습니다. 솜씨도 이제 당장 다 갔으니까 고생하셔도 어머니 옆에서 제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어머니도 머리를 설레를 흔들리시면서 아니다. 누가 고작 명단 공부를 하고 명필한만 있을 수 있느냐. 오만해서는 안 된다. 한석봉은 한마디 자신 있습니다. 개성에서 전국 1등에 장원을 했습니다. 시내에서는 야단입니다. 명필하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그럼 너 실력을 좀 보자. 한석봉이는 준비했던 모루를 꺼내고 붓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불을 확 끕니다. 어머니 불을 끄시면 글 됩니까? 어머니는 심중한 답변을 합니다. 사과야, 명필이라는
불이 없는 가운데도 마음이 그리스도 쓸 수 있느니라. 그게 명필이다. 그래도 어머니 어렵잖아요. 그래서 써봐라. 한석봉이는 타화하면서 긴장한 몸으로 글을 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따라 어머니의 떡설기도 끝나고 한석봉의 글씨도 쓰기가 끝나자 어머니는 다시 불을 끈다. 그 순간 한석봉은 깜짝 놀랍니다. 불 없는 어두운 가운데 어머니 뜻은 가지라니 크고 작고 두껍고 얇은 게 없는데 내가 쓴 글씨는 왔다 갔다 크고 작고 빼뚤빼뚤하고 비로소 반성을 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눈물 한없이 흘리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조금 있다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너를 진정 깨닫고 반성하는 이 어머니는 참 편하구나 하면서 이제 비로소 온화한 말씀으로 충고를 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공부를 하고 조그만 선거에 안일해가지고 잡아내서야 안 되지 않느냐. 너 실력을 알아서 열심히 다시 노력해야 돼. 한석봉이는 할머니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그래. 어머니는 여러 가지 간곡한 훈수를 하십니다. 인생에 나갈 길, 삶의 방향을 따뜻하게 찾아줍니다. 이 훈수를 받은 한석봉은 정말로 반성을 하고 어머니, 제가 너무 잡아냈습니다. 오버냈습니다. 이제 잘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공부할 테니 어머니가 준비해서 떡 한 그릇 끓여주십시오. 제가 떡을 먹고 가겠습니다. 한석봉은 눈물이 나고 그 눈은 반짝거리고 긴장되고 새로운 결심하는 모습이 용적이고요. 이때 어머니는 결코 한석봉의 돌아감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해외에서 고생한 내 아들인데 몇 번에 돌아온 아들을 다시 내쫓는 그 굳건한 어머니의 의지, 참 우리가 크게 감명을 받게 됩니다. 대략 이런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석봉이는 어머니 훈시를 받고 다시 선대을 따라서 개성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멀리 떠나는 석봉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잘 가거라. 비로소 어머니는
멀리 떠난 아들 보면서 초반자력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벼락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일환인데, 개성에 도착한 선생님 찾으니까 선생님이 또 다릅니다. 너 돌아왔느냐? 선생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만난 경위를 선생님이 보고를 했어요. 선생님, 그래, 네가 너 어미의 성품을 봐서 널 그대로 잡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다. 한성벌, 너가 사는 길은 너가 깊이 너 자신을 반성하는 데 있다. 절대 오만하지 말고 열심히 분발해라. 그래서 한석봉은 그 노력으로 대성을 합니다. 또 나는 한석봉을 멀리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깊은 기도와 눈물을 흘립니다. 이 한석봉 어머니에 대해서 나라로부터 정부인의 호를 내립니다. 우리는 똑딱해서 어머니 말했죠. 이분은 정부인입니다. 배실럼은 정이품에 해당되는 배실을 받습니다. 그거는 한석봉의 공로에 따른 부모 봉작 국가제도에 따른 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인이라고 이분을 불러준 게 예의라고 봅니다. 나가서 한 20년 전 어머니의 전호를 우리 한석봉 기념사령에 마련했습니다. 여태까지 떡강수 어머니로만 통했는데 그보다 좀 더 뜻있는 호를 마련하자고 해서 백인단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수원백시예요. 그래서 백을 따고 이는 인면하다 참고 근면하다 면자를 당은 당당한 어머니 백인당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이게 역사적으로 그냥 남아있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석봉 어머니를 백인당 선생으로 부릅니다. 영화다 수색이 있습니다. 대략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인데 제가 요약해서 한 말씀 올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제 풍운이 흘러 근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백인당 선생님에 대해서 항상 삶의 표본으로 늘 수모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의 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석봉과 그 어머니를 대조명을 해서 현대에 사는 우리들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된다고. 나가서 청소년들에게는 극히 멸려하는 의지를 함양하고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감독을 통해서 교육적인 혁신을 해 나가려고. 진정 이 백인당 어머니는 여러
어른들 중에 어떠입니다. 우리 고급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어머니들의 미화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노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국가에게 공헌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뚜렷하게 우뚝하게 서 있는 게 한스포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군계 일학의 어머니입니다. 우뚝 선 어머니. 진정 위대한 군자의 여결이십니다.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온 국민이 이러한 운동에 동참해줘서 새로운 인성교육의 기초를 마련해 주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배포한 조그만 그림이 있습니다. 보입니까? 제가 백작적인 준비가 안 되는데 이 그림은 오늘 이 모임이 있다는 어떻게 소식을 갖고 또 고등학생이 그래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보냈습니다. 한약의 글이지만 우리들에게 시사되기까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그 옆에는 이걸 위해서 응원할 분을 통할 수 있도록 내 전화번호도 기록해뒀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많이 왕접해서 영광스럽고 특히 단군 조선연구소의 이사장님에게 감사 격려를 표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박상원입니다. 오늘 박경원 장군님께서 프레스센터 2층에서 오늘 20층에서 2시 반에 강연회가 있다고 그러셔서 다른 일정을 다 물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맞춰서 어제 밤늦게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홍 이사장님과 오늘 뜨거운 그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으로 강연해 주시는 여러 연사님들의 말씀에 깊은 감동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박경원 장군님의 그 높은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꼿꼿하게 쓰셔서 그 원고 없이 논리 정연한 한어석봉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한민족은 희망의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 현 총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매우 우려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운에 대한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 그런 여러 염려되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과정을 볼 때 여러 굴곡을 통해서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대로 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우리 민족의 이런 긴 역사와 이 인류상에서 최고 민족으로 살아남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해외 동포사회는 이제 1000만에 육박하는 큰 숫자의 이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세계 방방곡곡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75개국의 이상 1000만 명 이상의 해외 동포가 현재 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미국에 집중적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250만이 살고 있는데 지금의 조국의 어려운 상황들을 저희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아픈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보다 선진화되고 보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오늘 이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 뿌리와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이런 어른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 민족이 그동안 숱한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꿋꿋하게 살아남았던 것은 그 시대마다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그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엄청난 선각자와 그 시대의 천선민족으로서의 지도자가 계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몇 안 되지만 많은 어려움과 그런 여러 힘든 것을 스스로 다 극복하고 깊은 연구와 본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과정에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로 믿고, 오늘 발표하신 이 자료들 우리 사무총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온라인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두루 공부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뭘 줄 몰라.